기업이 한계 상황에 달했을 때, 즉 부실 기업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강력하고 극단적인 거는 파산시키는 겁니다. 부도 처리해서 그 파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또 주변 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도 조절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엄한 게 법정 관리죠. 법원에 가서 모든 채권 채무를 동결하고 살아날 기회를 한번 도모한다. 법정 관리가 있고요. 법정 관리만큼은 아닌 게 이제 워크아웃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단 주도로 하는 게 있고, 또 그보다 더 연약한 게 그러면서 한계 기업을 관리하는 게 자율협약이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산업구조조정 해운과 조선구조조정에서 부실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계속 관심사인데요. 한진해운에 대해서 채권단은 대주주인 대한항공, 또 좀 구체적으로는 대한항공의 주주이자 그냥 대주주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재를 좀 내놔라. 그리고 대한항공 쪽에서 한 5천억 정도 내놔라. 대한항공에서 4천억 선 낼 수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법정 관리로 가나 봅니다. 법정 관리로 가면은 방식은 강렬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줄이자고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법정 관리로 가는 거 아닌가. 문제는 장단점과 뭐랄까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가든지. 그래서 적어도 해운에서 현대상선은 그럭저럭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현대정권을 매각하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것 같고요.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톱은 이인환 롯데그룹 부회장의 주검이 톱입니다. 보시죠. 일면부터. 43년 롯데맨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어느 기업인의 죽음,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비자금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호소하면서 갔습니다. 신동빈은 훌륭하다고 했고요. 검찰 소환 앞두고 내쪽살이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는 일면 톱이고, 8.25 가계빚 대책 풍선 효과, 주말 모델하우스도 붐빈다고 했는데 정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정말 갑갑하죠. 여기가 마지막 산책로, 고인이 숨졌던 데고, 검찰도 안타깝다, 수사 일정 재검토하겠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한진해운 다음 주 법정관리 신청한다는 기사 들어가 있네요. 산하는 30일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쯤 되나 화요일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창조경제센터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중공업에 투자했던 무모한 자신감으로 4차 산업혁명 이루자 이런 얘기 했다고 톱을 뽑았는데, 글쎄요. 네, 넘어갑니다. 이면 전날 저녁까지 보고받는 롯데 2인자 유서에 뭘 남겼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 모든 사안을 다 꿰뚫고 있다 했는데 억울함을 비쳤다 그러고요. 롯데그룹은 충격을 받았다고 써놨습니다. 이인은 회장은요, 비오너 일가 중 첫 부회장 성진,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빈 오른팔이다 해놨습니다. 1973년도에 롯데호텔 평사원에 입사했고요. 1987년 롯데쇼핑으로 옮긴 뒤에 그룹 핵심자만 20년간을 일했다는 겁니다. 3면 계속 이어집니다. 기사. 검찰의 수사가 7분 응선을 넘었다. 한 3분의 2는 마무리돼 간다 하는데 롯데 수사가 좀 삐걱거리게 됐습니다. 신동빈 회장 턱 밑에서 멈춘 검찰이네요. 그룹 3인방 조사 후에 오너 소환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이 빚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입증할 물적 증거는 이미 확보됐다 해서 자신감을 보여야겠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람 인명피해가 났으니까 이게 참 검찰로도 부담스럽게 됐고요. 롯데로서도 참 뭐랄까 어이가 없게 됐고 그런 생각입니다. 수사받다가 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기업회장, 무슨 도지사, 예컨대 옛날 성완종 씨도 최근에 그랬고, 김광재 한국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남상국 즉 대우건설 사장, 그다음 안상영 부산시장, 정몽헌 이런 사람들이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그 시리즈 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시리즈 마지막인가요? 6번째. 한국형 싱크탱크의 큰 그림 잡아보자. 싱크탱크가 안 되는 이유 제가 숱하게 논평해드렸습니다만은, 정부나 기업에서 독립된 강소 싱크탱크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온다. 국가미래연구원장 하는 김광두 서강대 전 교수죠. 외부 눈치 안 보려고 지식기부 받고는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어렵다 하는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한진해운 다음 주에 법정관리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대주주를 향한 마지막 압박인지 정말 이렇게 결정이 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며칠 남게 남았네요. 한진해운이 파산할 땐 피해액이 17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 부산항의 물동량도 16%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해운 대란 뭐 이러니까 법정관리 할 테면 해봐라 할 수도 있고 또 법정관리 못할 것 없다 이런 건데 하여튼 구조조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느냐 문의만 하느냐 하는 건데 채권단 지금은 뭐 채권단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채권단의 말하자면 주인이 정부이니까 정부의 입김 판단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텐데요.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법정관리로 갔을 때 어려움의 대량 실업이라든가 수출기업 운송료 오를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산업은행 얘기대로 뭐 꼭 그것도 아닙니다. 선박은 어차피 공급과잉이니까 뭐 배 없어서 수출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원칙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총대를 안 맨 정부 채권단 이게 총대 잘못 매면은 이제 나중에 뭐 참 뭐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변양호 신드롬 뭐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정치면 물러나는 차라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대권 드라마 연출을 할까 주연이 될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종인 씨가 지금 비대위원장 물러나지만 야권 혹은 중립지대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금 유력한 후보로 가 있다 그런 얘기죠. 대표직을 7개월 했습니다. 바지 사장이 될 것이라 예상 깨고 더민주를 장악을 했다 해서 마치 대선에 나설 것처럼 이 기사는 썼습니다. 다음 행선지가 뭘까 했네요. 국회의원들 재산 등록한 거 봤더니 의원들 평균 재산이 34억 원이라고 합니다. 김병관 의원이 주식에서 제일 많았고 박정은 부동산 많고 손혜원은 골동품 부자더라. 6명 중 1명이 부동산 20억 원이 넘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러네요. 김수민 의원은 2,600만 원 제일 적긴 하네요. 뭐 의원 이 누굽니까? 이 마이너스는 누구예요? 김중로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550만 원.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을 27일 신문에는 오늘 한다 했네요. 김진태 유력 언론사 논설주간 대우조선 전세기로 외유선 출장 갔다. 참 저도 듣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 못하겠고 김진태가 실명을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어떤 논란인지 정말 참 추문이네요. 전기료도 휴대폰처럼 선택제를 검토한다. 휴대폰처럼 이거 재밌네요. 그런데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당정이 전기요금 바꾸는 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 9.26이 아닙니다. 2.96, 3%가 안 됩니다. 사상 최저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국제면 보고 정리하죠. 미국 금리 어떻게 되나요? 한번 봅시다.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미국의 그 잭슨홀 미팅. 잭슨홀이 미국 서부에 있죠. 거기에서 커지는 매파들의 목소리.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가 아니라 임박했나 했으면서 임박한 것 쪽으로 다가왔죠. 최근 뉴스들 보면 뭐 계속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연재로 한 발언들이 많았는데 경제 지표가 호조되고 있다. 금리 인상 나설 때다 해서 연준의 위원 6명이 잇따라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미국, 유럽, 아시아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요. 영향이 큽니다. 핀란드 전 국민에게 월 70만 원 기본소득제로 간다고 합니다. 내년도 유럽에서 처음 시험 운영에 들어간 거고요. EU, 구글 뉴스 사용료 내라. 아유 이게 좀 신문사한테 희소식 같기도 합니다. 온라인 저작권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문사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포털에 그냥 갖다 주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원을 가자면 긴 얘기지만요. 그렇습니다. 패드의 헛발질이 경제 혼란을 부추겼다 하는 지적도 있고요. 일본이 파나소닉, 소니, NHK가 TV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HD TV보다 16배 선명한 8K TV. 도무지 얼마나 선명해질까요? 이래 되면 기술 표준 선점 위해서 공동 개발에 나섰다고 하네요.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018년부터 세계 첫 방송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런 뉴스네요. 주말이면 뉴스는 여전히 많습니다. 외신 내는 특별히 뭐 더 많고 아무래도 제일 큰 뉴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인 것 같습니다. 예, 신문은 여기까지 봤고요. 이어서 정규재 주필의 칼럼이 계속 이어집니다. 정주필의 칼럼까지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